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대단히 건방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대단히 건방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비례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조국당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겁니다. 총선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사람보다 많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야권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비례에서는 조국을 찍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기사를 더 이상 읽어드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모두가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속된 표현으로 범죄자들을 키운 사람,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이 윤석열과 한동훈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면 벌써 감옥에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재명, 조국, 윤석열, 한동훈은 한 패거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야의 위성정당, 그러니까 야당 위성정당이 시민단체 목 4명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반미단체 대표가 비례 1번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의 목으로 배정된 4명이 10일 전지혜 4명의 전지혜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학생회장, 정영희 전 전남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의 공개 오디션에서 12명의 후보 중 이들 4명이 각각 남녀 1, 2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성 1위로 뽑힌 사실상 위성정당 비례 1번이 확정된 전지혜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에서 청년결의하나 대표를 맡았습니다. 최근까지도 반일 시위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의하나의 이사장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에서 실무회담 대표를 지낸 조성우 씨인데, 조 씨는 이번에 비례연합을 주도했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 상임심사위원도 맡았습니다. 전지혜 씨는 이날 심사위원단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친북 활동가 그리고 반미 활동가가 활개를 치고 있어요.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간첩들이 활개하고 있고 간첩들이 재판받다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문재인 때나 윤석열 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음 갑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목은 선관위의 투표함 CCTV를 24시간 공개하겠다. 부정 의혹을 뿌리볼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까 이 뉴스 브리핑 제목에서 대단히 건방진 김용빈 사무총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앙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야, 대단히 건방진 사람이구나. 시건방지구나. 김용빈이가 대단히 시건방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김용빈의 인터뷰 내용을 큰 활자로 조목조목 비판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자정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기서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누구 입으로 얘기했다? 김용빈이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뿌리 뽑겠다는 게 뭐죠? 우리가 표현해서 사회의 악,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 그때 뿌리 뽑는다고 얘기하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겠다? 이 김용빈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범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뽑는다. 의혹을 뿌리 뽑는다. 라는 용어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 대단히 건방진, 대단히 시건방지고,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증거를 이번에는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의혹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김용빈이가 해야 할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정 의혹을 뿌리 뽑겠다고, 뿌리 뽑는 건 뭐예요? 발본 세곤에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범죄자예요? 지금 김용민의 마음속에는 뭐냐? 이 사람들은 범죄자야. 그러니까 뿌리 뽑아야 돼. 아주 오만하고 불선하고 더럽고 메스껍고, 이게 지금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갑니다. 김용민은 8사 출신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그런 비상시기에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투수로 왔다. 자기가 이제 선거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투수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러분들 이제 직원들 속에서 승진됐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낙하산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왜 왔냐? 여러분들을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왔다. 누굴 구원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을 구원해줘야죠. 이 사람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여러분 한편이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러 왔어. 나는 여러분 한편이야. 국민이 제기하는 선거관리 의혹, 이거 다 뿌리 뽑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을 도와주러 왔어. 이거예요. 구원투수로 왔다. 선거관리위원들을 도와주기는 구원투수로 왔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구하기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에 쌓여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갔다. 이게 김용빈입니다. 계속 올려 내려갑니다. 취임 7개월 만인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만난 김용빈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선거는 전투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이런 걸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안 보이는 기계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컴퓨터 기계는 안 보여요. 우리 그거 필요 없어. 대만식으로 보이는 투표와 개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에 숫자가 얼마가 입력이 되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컴퓨터는 안 보이니까. 컴퓨터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해요. 컴퓨터는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이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숫자로. 모든 걸 해. 그래 안 보이잖아.
우리 국민은 그거 안 보이는 거 그 기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용민은 뭐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보여주겠다. 아야 국민은 컴퓨터 기기를 보고 싶지 않다니까. 컴퓨터 안을 어떻게 들여다봐?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져 어떻게 그건 아야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는 걸 보여주겠다? 새빨간 이런 걸 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 자,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지난 대선 때 속구리 투표 등 투표 관리 부실로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다. 안 보인다니까 컴퓨터 속은. 안 보인다니까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만 저기 프랑스처럼 투명 플라스틱 투표함 쓰면 되잖아요. 대만처럼 사전 투표 안 하면 되잖아. 또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 아주 악의적인 얘기를 했어.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감증성을 높이려고 한다.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이거 부정선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익을 취한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든 그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해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슈퍼챗을 받는다든가 정치적 이름을 얻는다든가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사람이 없도록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떨어지고 부정선거로 엉뚱한 사람이 당선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부정선거를 떠들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입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보통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이번 총선에선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해봤고 이번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굴 바보로 알아요? 누굴 바보로 하느냐고요, 김용비 씨.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거기 CCTV를 24시간 찍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기 전에 이미 가짜로 만들어진 투표지들이 도착돼서 온 걸 가짜 투표함을 CCTV로 관찰하면 뭐 할까요? 가짜를 보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각급 선관위 창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투표 용지와 투표함이 도착하는데 그걸 카메라로 감시한다고 가짜를 카메라로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뭐가 달라져요? 수견표도 전면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부정선거를 제기한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이거 왜 거짓말을 하냐고요? 왜? 김영빈이는 이미 국가정보원이 했잖아요. A 후보를 당선자를 B로 바꿀 수 있고 투표권 없는 사람이 투표권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헛소리를 하냐고.
아니 국가정보원이 발표를 했어. A 후보를 B 후보로 받을 수 있고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권인 것처럼 막 중복 투표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얘기했어. 선관위 직원들이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래 국가정보원이 말도 안 된다. 그건 너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모든 게 다 가능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김용빈이는. 왜 자기 선관위 직원들 얘기를 듣고 앉아있어요? 직원들 얘기 쳐야지. 이게 무슨 얘기야? 국정원에서 이거 다 뚫고 들어왔다 그러잖아. 라고 야단을 쳐야죠. 뭐하는 사람입니까? 김용빈은 왜 월급을 받죠? 또 그 다음에 사실 사람이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기가 더 정확하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 국민학교 나왔, 초등학교 나왔나요? 대만에서 선거 못 봤어요? 대만에서? 서너 시간 만에 끝나대? 투표장에서 그냥 이거 투표 옮기지 않고 그냥 거기서 투표장에서 개표하고 바로 정자로 쓰니까 뭐 서너 시간이면 다 끝나대? 기계가 뭐가 정확해요? 컴퓨터 기계는 얼마든지 조작해요. 100장당 하나를 바꿀 수 있다든가 100장당 넉 장을 바꾸고 컴퓨터는 가능해. 아니 대만처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홍길동 보이시죠? 바로 정자. 뭐가 사람은 금방 지쳐. 아니 서너 시간이면 끝난다니까. 그럼에도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직원을 설득했다. 보고 싶은 거 뭐야? 왜 투표지 분리기 같은 걸 써요? 안 써도 되잖아. 돈 없애고 뭐 몇백억인가 쓰더라고요. 자기 돈이면 김용민이 그 짓거리 하겠느냐고요. 김용민이는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세금 계산서를 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판사만 했어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사람이 김용민입니다. 자기 돈이면 수백억을 날려서 쓸데도 없는 기계를 도입하겠냐고요. 기계 안 써도 되잖아요 다.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선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선 지금도 몇백 명이 줄을 서서 투표한다. 투표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다. 도장은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본투표하면 되지. 본투표 날은 사전투표 날보다 줄이 더 길어요. 지금 투표관리관이 왜 도장을 찍어주는지에 대해서 김용빈이는 전말을 본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투표용지가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투표관리관이 보고 투표한 사람이 진짜 투표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을 보고 확인해 주는 게 투표관리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걸 기계로 해? 그거 확인 안 한다는 얘기지. 또 하나,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반대로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하게 되면 혼란이 있다. 그럼 왜 법을 안 바꿨어? 그렇다면 왜? 지금 투표관리관이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법을 바꿨어야지. 왜 법을 안 바꿨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법 바꾸고 싶다고. 이거 투표관리 직접 도장 날인하지, 직접 도장 찍지 않고요.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법을 바꿨어야 될 거야. 공직선거법을 바꿨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바꿨어? 그 법 바꾸자고 하면 난리 칠 테니까, 야, 그거 법이 통과 안 될 걸 뻔히 아니까 안 바꾼 거예요. 그리고 슬쩍 자기들 규칙을 만들어 놨어. 규칙은 공직선거법 상위 법규를 위반했어요. 그거 회의할 때 누가 그 규칙 만들었는지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한테 퇴신이 왔어요. 그 회의록 공개 못한다. 왜? 각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정치적 공개될 수 있어서 공개를 못한다는 거.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고 우리가 누가 정치하라고 그랬어요? 관리하라고 그러지? 왜 주저넘게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앉아있어? 정치 견해가 거기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 관리하는데. 법대로 하는 게 안 되면 법을 바꿔 써야죠. 또 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날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김용빈이가 100명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데 그건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 아니다. 뭐 줄줄 얘기가 걸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어요. 줄 서서 기다리면 되잖아. 본투표. 국민이 신청한 한 표랑 돼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김용빈의 이야기는 뭐냐? 이번에도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부정선거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빈 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처단돼야 합니다. 오만하고 불순하고 무례하고 역겨운 인간이 김용빈입니다. 서울법대인가 나왔나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동기라고 그러나요? 사법시험 동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용빈이가 판사할 때 재판은 제대로 했을까? 우리나라 판사의 수준이 이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법대의 꼬라지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서울법대 문 닫아야 돼요, 저거. 김용민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 이 김용빈이를 사무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윤석열이요.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선을 앞두고 2022년 3월 6일 대선은 3월 10일이었으니까 3월 9일이었죠. 3구 대선 3월 4일을 앞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말 유세 마지막에 부정선거 의혹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폴리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마지막 주말인 6일에 이어 6일에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주목을 쥐고 부정선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2년 지금 이게 2년 한 3일째 됩니다. 밑에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누구다? 김용빈의 사무총장으로.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니까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공범입니다. 윤석열과 김용빈이 또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분이요. 이분이 최근에 여성 의원을 한 사람 영입을 했어요. 아주 극찬했습니다. 경륜이 많으시고 아주 별소리 다 했어요. 아주 상식적이고 원칙주의자고 그런 얘기는 안 했나? 잠깐 아주 올바른 사람이 그럼 지켜 세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명품 수사하라고 앞장서서 데모한 사람,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앞장선 사람이 김영주예요. 그런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영입을 한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한마디로 합니다. 역겹다. 역겹다. 왜 대한민국에 이런 역겨운 사람밖에 없는가? 정치판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래,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 김용주가 아주 훌륭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사네. 김용주에 비하면 하느님이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32년 구형을 했어. 모두가 다 범죄 집단. 대한민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괴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천 주세요 라고 살살 파리가 빌듯이 공천을 빌어서 받아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시스템이 잘못돼 그 시스템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시스템에 빌붙어서 뭔가 한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 불쌍한 군상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엔. 광고합니다. 광고주는 이정윤 씨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이자들은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하는 국가 내란범입니다. 이 불법 사기 탄핵은 대통령 개인이 탄핵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체제의 탄핵입니다. 탄핵은 위법이고 대통령은 죄가 없습니다. 불법 사기 탄핵의 진실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국민성, 거짓 조작 태블릿 PC에 분노하지 않는 노비근성이 이 나라의 민족성입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인천 연수구 을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확정이 됐어요. 원래 인천 연수구 을의 여론조사 1위는 압도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선도 못하게 컷오프 시켜버렸어요. 민경욱 의원이 비례 정당을 창당하겠다, 부정선거 척결당을 창당하겠다고 어젯밤 선언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부정선거 척결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이게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갈망하는 동지들이 힘을 모아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뜻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글을 어제 올리고 방송까지 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당을 창당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민경욱 의원이 지난 2020년 4월 4.15 부정선거가 있고 한 일주일 뒤에 현역 의원은 처음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선무효와 그 다음에 선거무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저는 매우 용기 있는 의원이다, 용기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제목이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2개월 전인가요? 민경욱 의원이 연천 연수구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은 민경욱이다. 예, 저는 민경욱 의원을 지지하고요. 민경욱 의원이 어제 결정, 비례대표 정당, 그러니까 부정적 척결당을 만들다고 하는 민경욱 의원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저는 민경욱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민경욱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 부정선거 척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진전되는 사항은 제가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경욱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찾는 일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미래당에 속해 있습니다. 내일미래당은 충청도를 원래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당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역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진, 서로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져서 한국 정치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중립을 잡아줄 그런 정당이 필요합니다. 내일미래당에서 이번 수요일날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합니다. 오후 2시고요.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2층입니다.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10시에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당사에서 출발을 하고요. 10시 20분에는 그 버스가 여의도역 6번 출구를 지나갑니다. 오실 분은 여의도역 6번 출구로 지하철을 타고 오실 분은 여의도역 6번 출구에 10시 2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대전 기독교 연합봉사회관 2층 연봉홀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미래당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농협계좌는 내일미래당 중앙당 후원계좌입니다. 모든 일이 다 비용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돈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